네,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증진 관련된 건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맞지만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질병에 노출되기 전에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뭐 건강인 또 있겠지만은 일반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환자라고 한다면 질병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아닌 일반 건강한 사람들을 건강 증진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요. 1주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프지 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하는 국가일수록 보건 수준이 낮은 국가고, 아프지 않지만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건강하게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도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안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삶의 질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별의별 대답을 다 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엉뚱한 대답 많이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세요. 생명이, 물론 생명 연장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학교 나오다가 내일 갑자기 이렇게 딱 사망해 버린다고 하게 되면 슬픈 얘기죠.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80세가 넘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120세까지 간다고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늙어서 이렇게 오래 사느니 빨리 죽겠다고. 자기 주관적인 얘기인 것이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인데 그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생명 연장을 하되 건강 수명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 수명. 그래서 건강 수명은 아파서 10년 살래 아니면은 건강하게 5년 살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계산법이 있는데 질 보정 연수라고 앞서 말한 적도 있었는데, 질 보정 연수라고 하는 것은 한 이제 뭐 5배 정도로 계산해요.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살다가 사망하는 것과 아픈 상태에서 5년 살다가 사망하는 것. 뭐 둘 다 조금 그렇긴 하지만 다들 대부분 물어보면은 이제 아프지 않고 짧게 사는 게 낫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놔두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아픈 사람도 당장 이제 뭐 사망이 다가오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요즘 이제 웰빙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웰빙 사회.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잘 지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도 많이 바뀌었어요. 웰 다이 사회라고. 잘 죽어야 돼요. 깔끔하게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죽을 때도 오늘 내일. 예전에 제가 어떤 지인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물가게 됐어요. 지인 되시는 분의 어머니가 20년간 투병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삶의 질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삶의 질이 영향에 미친다는 거죠. 20년간 아유 참 생각만 해도 조금 무섭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치매와 관련된 것도 요즘 많이 논의 중이죠. 치매도 심장질환, 뇌질환, 암같이 이런 중증 질환과 다르지 않게 심각한 문제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국가 선포에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가역적, 비가역적 나뉘는데, 치매 같은 질병도 비가역적이에요. 비가역적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나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진전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지금의 이제 의학의 한계인데요.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냐?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치매가 걸린 분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치매 걸렸으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아니라 그냥 치매가 된 분들이 하더라도 그게 도와주자는 얘기죠. 할머니
예, 이쪽이 아니고요. 뭐 69번 버스 타고 가시면 돼요. 네, 69번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실천이 어려운 거죠. 누가 그 이론 모르겠습니까? 실천이 어려운 거 실천.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좀 연습을 하고 국민의 국민성을 교육시키는 것이 조금 하나의 현실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웰 가이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잘 지내다가 깔끔하게 딱 가는 것.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저희 할머니께서 오래전에 그때가 몇 세셨을까? 80세 정도 거의 되셨을라나요? 예전에. 그래서 딱 돌아가셨는데 주위에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용 뭐냐면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나 속이 안 좋으니까 못 먹겠다. 시골 할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 됐더니 딱 이렇게 운명하셨다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슬퍼하시기도 하지만은 주위 동네 노인분들이 오히려 부러워요. 아이고 어떻게 3일 만에 가? 이틀 만에 갔다며? 3일인가 이틀 만인가? 나도 우리 가고 싶네. 지금은 좀 이해가 가요. 그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갑니다. 자, 그래서 웰 다이사회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데 제가 그 설명을 다각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공포됐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사실은 이게 처음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술, 담배 때문이에요. 요즘 이제 그 학생들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저 위에도 그랬지만은 저 때도 그랬고 근데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지금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더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웰빙 사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담배 피는 초기 연령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상담에서 살살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피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예. 그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 때나 저 윗세대는 솔직하게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미지도 안 좋고 혼날까봐. 지금은 이제 혼내고 그런 걸 떠나서 건강해져야 되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부터 몇 학년? 저요? 2학년 말이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다들 공통점은 스스로도 끊고 싶은데 어렵다는 거죠. 스스로 그만두고 싶은데 어렵다는. 그래서 노력은 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다. 술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이제 중독의 알코올 중독의 학회가 있을 정도로 이제 중독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술, 담배라는 게 대표적인 건강 증진에 위배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술 없이 못 산다. 난 술 먹으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담배 피면서 더더욱이 내가 이게 뭐죠 건강 증진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운동을 미리 평소 해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이해가 좀 갈 것 같습니다. 오죽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나아요. 운동을 하면서라도 술을 마시니까. 그래서 이런 술, 담배와 관련된 것이 이제 이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다들 이제 운동 알고 계시죠? 운동이라는 것도 운동선수처럼 과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요즘 뭐 피트니스, 뭐 헬스 하는 선수들 많이 늘어나죠. 미국 그 유럽을 떠나서 우리 동양에서 한국에서도 헬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계란을 하루에 한 판을 먹는데요. 한 판이 몇 개예요? 30개 아닙니까?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 짜장면 2그릇 드실 수 있어요? 2그릇은 다 먹는다고 해요. 한 판 먹을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노른자는 뭐 지방을 갖다 버리는 등 그 다음에 고단백질을 위해서 그 가루 영양제인가요? 이렇게 막 우유에다 타 먹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그 의학에서 봤을 때는 과격에 들어간 거고요. 과격한 관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잘하진 못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 모든 남자들이 선호하는 게 축구이지 않습니까? 잘은 못해도
축구 선수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레인지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20, 30대 때 관절 범위 연골을 다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게 되면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과격한 관리, 과격한 운동은 가급적 좀 자제하는 것이 이제 보건학에서도 의학에서도 좀 그렇게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적당한이죠, 적당한. 보건소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런 걸 질문해요. 하루에 글씨가 조금 안 좋다. 30분 이상 걷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십니까? 이런 거 물었습니다. 딱 두 개밖에 안 물어봐요. 학생분들 어때요? 하루에 30분 이상 걷습니까? 걷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뭐 어쨌든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 따로 하십니까? 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요거라도 지금 꾸준히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서 운전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이게 걸을 일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상태가 좀 그래갖고 좀 걸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가지고 자전거라도 할까 이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생활 습관 아닙니까? 글씨가 이상하다. 자, 생활 습관이 나타나는 건데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 이상씩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술, 담배를 하진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없습니까? 이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갖고 이게 연속형으로 다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준으로 건강증진 관리가 가능하고 환자를 대상으로도 뭐 보험교육합니다. 근데 다음부터 낙상하지 않은 방법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이런 거는 드시지 않고 이것도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질병에 노출되기 전부터 건강 증진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논의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3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